전북 진안, 바람이 머무는 고원 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농사를 짓고 자연을 이웃삼아 살아가는 삶. 오늘은 진안 좌포리에서 6가구가 함께 만든 작은 마을 귀농 농업인 주택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군 좌포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도심을 떠나서 이렇게 예쁜 산자락 사이에 주택들이 모여져 있는 모습들이 내려다 보여요. 귀농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집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6가구가 모여서 집을 짓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빨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우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이대우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 이대우라고 합니다. 조금 도심을 떠나서 이렇게 되게 예쁜 산자락을 보면서 올라오는데 조금은 힐링되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6개 지붕들이 이렇게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면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왔어요. 네네. 귀농인 주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다른 집 하나에 비해서 6배 사연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주택은 이 도로에 진입하는 레벨보다 이 집이 되게 낮게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집을 설계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요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붕들이 쭉 6채가 함께 있는 모습들을 처음에 어떻게 그릴지, 내려다보는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처음에 상상을 많이 하고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붕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쩐지 이렇게 길에서 막 집이 들여다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지붕의 형태가 맞습니다. 예쁘게 어우러지는 모습 위주로 보여서 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네. 한번 가면서 또 가실까요? 설명해 네. 주시죠. 네. 서로 조금씩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6가구가 한꺼번에 의뢰를 한 거는 맞는데 요구하시는 그 규모가 달랐어요. 30평 정도가 3채, 네. 그리고 어떤 분은 25평, 어떤 분은 21평, 어떤 분은 8평. 각자의 필요하는 만큼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은 건축물 설계를 할 때, 접근할 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분들의 이 과정들을 어떻게 제가 수용할 것인지, 지붕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다른 형태와 평면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네. 지붕 색이 이렇게 한 집 걸로 하나씩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네, 네. 말씀하셨듯이 면적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개성도 가지면서 맞습니다. 서로 잘 어울러지는 네. 그런 마을 네.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저 끝에 저 아랫집부터 보시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유선상으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채가 아니고 6채. 그래서 6채를 어떻게 같이 모여서 설계를 하지? 라는 게 처음에 인상적이었다면 땅을 와봤을 때는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땅이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주변 자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지 레벨이 도로보다 낮다. 그 얘기는 진입할 때 건물을 볼 때 건물의 머리부터 보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을 어떻게 만져서 집을 배치할 것인가, 그게 처음에 가장 자연 풍경과 그리고 지형이 경사지, 평지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저 뒷산을 보면서 오는데 이렇게 딱 도는 순간 처음에 풍경이 걸어오셨을 때 바뀌어서. 풍경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풍경을 이 각각의 집들이 어떻게 가져오는지와 그리고 각 집마다 어쩔 수 없이 경사지형이기 때문에 레벨을 갖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집집마다 저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컨디션을 고민들이 만드는 게 있었겠네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아. 하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 그 산과 들이 참 예뻐요. 이런 풍경들을 도심에만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씩 이런 차이를 가지는 것도 각각의 가족들, 맞습니다. 주민들 구성원들의 요구사항, 네. 구성원들의 생활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데 네. 그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똑같은 평면에 살잖아요. 네, 이렇게 나만의 집, 우리 집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시면서 그 여섯 가족들도 맞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 드렸을 때 그 배치도와 평면을 보시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다행히도 저를 건축사를 믿어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를 의뢰받았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농촌에 모여서 농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는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부터 모여서 각각 다른 곳에 살면서 같이 농업을 하면서 그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였었는데 각각 떨어져 살고 있던 그것들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자 라고 해서 2014년도가 아닌 2017년도 겨울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설계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처음에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1년 뒤에 정확히 거의 1년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다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설계를 하자고 했을 때 땅이 왔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여기가 제일 아랫집입니다. 디귿자형 네, 배치가 되어 있네요. 디귿자형의 평면이고 이 집이 유일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앞집이 없는 형태여서 굉장히 시원한 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되게 멋진 나무를 이렇게 딱 의도적으로 심어 놓으셔서 약간 시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마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당을 꾸미신 거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아니고 건축주분들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안에도 저희가 큰 틀은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내부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들은 6집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이라는 게 건축가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자가 이용하시는 이용자께서 그거를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의도하셨거나 의도하시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지만 네. 약간 한옥의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지붕의 형태와 네. 그다음에 이게 나무 데크가 네. 기단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대문, 현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느낌도 메인 현관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 좁은 어떤 한옥 사이에 있는 중문이나 어떤 네, 현문 네. 이런 데 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도시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도시가 아닌 농촌에 들어가는 주택들도 약간 아파트형의 평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올라오시다 보면 보셨겠지만 농촌에 있는 주택들이라 하더라도 국민표준주택이라고 하죠. 네. 그것들도 아파트 평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풍경들하고 집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하신 한옥처럼 헛집 형태의 그러한 평면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죠. 참 많은데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사실은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게 실물을 이제 건축주부들이 보는 순간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 지붕이었습니다. 지붕. 이게 지형이 약간 여기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지붕 그 골광판을 조금 지금보다 더 내놓게 해서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제주도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바람이 세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마가 길고, 근데 그 부분들이 거기서는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제주도의 집들은 사실은 지형이 낮고 앞에 담벼락이 있어서 바람이 불었을 때 담벼락을 타고 그리고 지붕을 타고 이렇게 바람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강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줄이길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처마가 역할이 그 빛을 컨트롤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한옥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빛을 컨트롤한다라는 게 실내 공간의 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셨던 거, 유일하게 본인들이 그거를 잘못 얘기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흔히 얘기하는 응접실 개념이에요. 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열면 대부분 거실이 바로 나오는데 네. 저는 이런 주택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규모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전실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밖에 보이는 아까 걸어왔던 곳, 밖에 지금 꽃나무는 없지만 밖에 있는 풍경이 들어오는 이 곳이 사실은 5집이 다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가 이 전체 주택들의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매너입니다. 주방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곳, 거실까지를 이렇게 통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으세요. 사실은 네. 주방 따로 거실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보다도 이 가운데는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운데 위치해 있고 가장 큰 뷰를 갖는 곳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뒷집에 가면은 또 다른 차이가 보이겠지만 네. 여기서는 뒷집의 거실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낮은 창을 네. 사용을 해서 네. 어떤 단차가 생기는 그런 옹벽 벽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 창문에 대해서도 이제 6집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디귿자 공간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뒷집하고 마주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채광을 위해서 창문을 낮추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환기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그래서 그 건축주 분들께서 블라인드를 치실 때도 있지만 걷어놓고 생활을 하셔도 프라이버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집의 분위기를 제일 크게 만들어주는 거는 네. 목조, 골조를 간접으로 비추고 있는 조명이랑 보호 형태 사이를 네. 선형으로 네. 조명을 직접 넣으신 조명으로 거. 쓴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집을 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 같네요. 네. 사시는 분들 말고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이제 감사하게도 건축주분들께서 거의 매해 한 번씩 와서 가족들하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얘기도 듣고 재워주십니다. 네, 뭐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제 지인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 농촌에 있는 주택인데 집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되게 칭찬도 해주시고 부러움도 사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단지 자체가 원래는 농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와중에 외지인들을 이렇게 농촌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업 중에 집을 2채 이상 아니면 3채, 뭐 4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농촌에 이렇게 모여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쭉 오셔서 보시면 집집마다 거의 이렇게 균일한 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비, 떨어지는 모습,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가능성을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설계가 아닐까. 적어도 주택에서는 집 안에서 어떤 밖을 볼 것이냐가 중요했고, 운이 좋아서 수월하게 했습니다. 수월하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